김기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 간의 연대가 또 구축됐습니다. 일전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의 지지를 선언한 바 있었죠. 우리는 부산 갈매기다라는데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통화하고 전화 오셔서 또 우리가 선거법상 지지선을 못하던 데인 것 같은데요. 판단은 당원들께서 하시도록. 예.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이 연대를 비판했습니다. 자기 비전 하나 없이 어딘가 기대고 얹혀가려는 후보가 어떻게 총선 승리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묻겠다. 더는 뭐 탈당 혹은 창당 혹은 합당을 안 하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한 겁니다. 흥미로운 얘기도 나오는데 이 안철수 의원 측에서 안철수가 당선되면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기현 후보를 임명할 걸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가요, 자신이 당대표 되면은 안철수 후보 상임 특별 고문에 모시겠다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 후보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되면은 김 후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관 만드신 거 있으세요? 대표가 되시면은 최고위원으로 임명직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담 반이겠습니다만 조금 김연아 의원님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죠?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같이 당대표로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격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편에 선대 본부장급 되는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고려해 보겠다. 글쎄 이거는 아까 앵커스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돌려서 공격하는, 돌려가기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반대로 보면 지금 두 후보 간에 엄청난 지금 감정 싸움, 기싸움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쪽에서는 서로 좀 부글부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새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 뭐 옛날 사건도 지금 다 나옵니다. 뭐 탄핵부터 옥새 파동까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되고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려 했다간 옥새 파동과 같은 일을 벌일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뭐 옥새 파동이면 정익준 변호사님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이제 공천 갈등 때문에 당 대표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부산 영도로 간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박지원 그 원장님 뭐 기대 희망 사항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윤심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김기현 대표인데,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할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윤심을 따라가지고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 모를까? 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전혀 상정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옥새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혹시 기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정세 판단을 하다가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의 한 축은 김기현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 말고 이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의 이 갈등, 경쟁 라인도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번엔 친윤계의 김정재 의원이 나섰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 전대에서 지금 공천 얘기를 누가 하냐. 천하람 후보뿐이에요.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도둑이 제발이 저린지 지금 당의 그 대표를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겁먹은 개다라는 상당히 논란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천하람 후보도 또 반격을 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누가 겁먹은 개인지는 지켜보시는 국민 당원이 다 알 거다. 니들이 겁먹은 게 아니냐. 이게 열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이게 그냥 경쟁이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친윤계, 안철수, 이준석계 이 세 라인이 온통 섞여서 지금 뒤죽박죽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빨리 끝나기라도 해야지 점점 과열되고 있어요. 자,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의 신경전은 계속됩니다. 유상범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숨어 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나타난다. 아까 겁먹은 개에 이어서 이번엔 연탄가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안 있죠? 연탄가스 쏘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또 바퀴벌레에 비유를 합니다. 하여튼 아니 일단 김현아 의원님, 친윤계 의원님들이 좀 싸움을 안 걸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연탄가스 하니까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겁먹은 게 하니까 네가 겁먹은 게다 이게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저 인터뷰 발언을 보니까 이제 김정재 의원이 어떤 모 방송사에 이제 패널로 나가셔서 그 질문상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굳이 먼저 꺼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천하람 후보 측의 이 반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후보들 간에 사실은 계속 언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은 센 발언을 해서 잠깐 이게 이슈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전당대회에서 또는 우리 선거에서 정상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안 돼요. 근데 뭔가 튀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지적은 받지만 이렇게 기사가 되죠. 그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누구와 나와서 사실은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센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언론에 회자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전당대회에 다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굉장히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외부의 공격에 만약에 반박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반박함으로써 본인의 몸값을 더 높이고 또 본인의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말과 서로에 대한 공격 또 자신에 대한 홍보 효과가 특히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 고질병을 못 고쳤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가 찍어내려 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본인이 쏟아냈던 저런 발언들 때문에 본인에게 부메랑이 돌아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인 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발언 스스로가 스스로 해치는 거고 잘 분석해 보면 그 용어들이 다 검사와 조폭 도둑놈들이 하는 용어들이에요. 예. 겁먹은 게 바퀴벌레 이게 다 검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범죄 집단화 혹은 도둑놈 혹은 그야말로 바퀴벌레 개 사실은 비인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멸스럽게 전당대회를 몰아간다는 면에서 서로 좀 입조심을 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연탄가스, 바퀴벌레, 개에 비유하면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생각들을 좀 하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